이번엔 곧바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지금 김연아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자, 이미선 후보자가 이러저러한 혐의가 있어서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부터 예. 기본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가적 언어를 함부로 쓰셨는데 주가 조작, 작전 세력 뭐 이런 얘기 쓰셨는데요. 네. 주식 전문가들이 다들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동의하지 않지만 이건 아니다 하고 나서서 다들 증언을 해주시거든요. 주가 조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자금 동원이냐, 작전 세력이 보이는 패턴이냐, 이런 방식의 정치 공방에 있어서조차도 훌륭한 공격수로서 적당한 방식의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충분히 추측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상 의혹을 정확하게 저는 지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해명을 다 했어요. 검찰 고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차하면 정치적 공방 가운데 검찰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래, 어떤 지점이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지, 내부 거래를 이용했다라고 의심스러운지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18년 2월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뭐 소위 말하는 주식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에 대한 내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이 주식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 던지는 방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예. 중론이고 당사자도 해명을 했어요. 또 재판과 관련해서도 보험회사 간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다 해서 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명을 했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하나하나 개별적 해명에는 다시 피드백을 안 줘요. 그냥 막연히 이런 장기 투자 패턴, 애니타임 매매에 고빈도 매매 일부만 끊어가지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여전히 막연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상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상태를 처음 들은 국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거래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낯선 자산 보유 구조였어요. 이때까지는 30억, 40억 있으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보유하거나 예. 적당한 건물 투자를 하는 방식들만 보아오다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낯설었던 예. 거죠. 부동산을 보유한 금액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게 낯설었던 거죠. 예. 그걸 이용해서 착시 현상을 보이게끔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어요. 만약 저는 이미선 후보자가 이번에 낙마하게 된다면 정말 여론의 뜻이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그런 의도대로 만약 후보자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공무원 주식 투자 금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방식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주식 보유와 주식 거래를 자본시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의 사례에 우리가 이렇게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알겠습니다. 후보자를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방금 김연아 의원은 청문회에서 매매 내역이나 계좌 원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관련된 자료를 청문회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까? 바탕으로 글을 바탕으로 지금 후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했는데요. 글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조광덕 의원이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같은 자료를 분석한 그 주식 전문가들과 또 저 같은 경우에 의견만 하더라도 현저히 다른데요. 주가 조작의 패턴이라고는 단 한 차례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이밍을 한 것에 여론도 언론도 소위 말하는 언론 업계의 용어로 우라카이 방식, 베껴 쓰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직접 원자료를 검증하기보다는 네, 이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해명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 본인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인 오 변호사가 뭐 SNS를 통해서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 뭐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개입 부분은 대발 가치도 없고요. 그 패턴을 보면요. 이미선 후보자가 사실상 주식 매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청문회 당시의 증언에 부합한 방식의 항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 변호사가 직접 주식 거래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요. 뭐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해서는 무슨 이게
사실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어떤 조작적 개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의 인사에 대한 적격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되는 주체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국민 설득을 위해서 뭐 소극적 개입, 뭐 등등의 개입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을 침소봉대에서 지금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남은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예. 저는 후보자가 왜 임명되어야 되는지 짧게만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뭐 서열 파괴다, 다양성 상징이다 이런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대법관 재판연구관 5년 근무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수한 분석력이라든지 뛰어난 실력은 이미 검증된 분이고요. 노동법 분야의 연구 성과만이 아니라 유아 성폭력법에 대해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부하고 합의했는데도 형을 감경할 사유 안 된다 했어요. 통상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감형 사유에 대해서 현재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요. 후보자는 이미 2009년 당시에 이런 판결을 통해서 여성 인권보호 디딤돌상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자금과 관련 판결, 통상 이제 벌금형 내는 경우가 관행적인데요. 상해 사건에서 나오는 벌금형 관행이 경종을 울린 판결을 내렸어요.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인데 2심에서 1년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여성 헌법재판관 뽑히면은 성폭행범 남성이 얼마나 곤란에 처하겠냐라는 식으로 인사청문회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격세지방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정말 이 후보자가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해서 3명의 사상 최초의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 꼭 보고 싶습니다. 과반도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이렇게 소수자 보호와 서열을 파괴한 상징적 인물의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헌법을 구현하는 것에 일조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쭉 들어봐도 뭔가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여야가 모두 각자의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 조금 어려운 사안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